네, 반갑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잘 올라서 끝났네요. 네,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예상했던 대로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장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진행이 좀 된 거고요. 미국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일단 강세 흐름을 계속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지난주와 좀 다르겠죠?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또 그것이 파월 의장의 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는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재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극명히 좀 달라졌어요. 특히 금융투자 쪽은 코스피 쪽 순매수로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개별주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고요. 단기적인 포지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화는 일단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의 강세 장세가 오늘 나타났다. 개별주인데도 아주 소형주들 말고요. 약간 그 덩치 있는 것들, 중대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쪽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강세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좀 됐고요. 시총 완전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자동차 뭐 전체적으로 다 그냥 보합이었거든요. 거의 움직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딱 버텨주는 모습에다가 중소형주만 치고 올라가니까 계좌 상황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계좌 상황은 많이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끌려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반등 이런 느낌 정도로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지지선 확보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도록 합니다. 상승 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어요. 계속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졌고요.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아직 저항대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1% 남짓. 네, 21선까지 저항이 남아있고요. 61선까지 올라가려면은 2% 정도 상승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에서 2%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수 포인트도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폭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죠. 오르고 나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번엔 연속 상승이 나올 수 있을런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주 예상치를 본다라면은 특별한 어떤 악재나 재료가 없다라면 그냥 상승 기조 이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봉 상황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재미없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한 3시 정도까지 재미없었는데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금융투자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와 줬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핵심적인 포인트가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네, 마지막까지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네, 외국인들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오후에 들어갔을 때 매수 포인트가 상승으로 많이 연결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밀어줬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차트 포인트는 지금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코스피는 위쪽에 저항을 안고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대형주들은 조금 지루한 양상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 동향 먼저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였다가 순매수 들어갔다가 유지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오후 들어오면서 밀렸죠. 그러면서 금융투자가 1시 반 이후에 쫙 치고 올라갑니다. 외국인들 매도 양상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치고 올라갔다는 거. 금융투자가 일단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와줬고요. 기관 쪽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왔죠. 자, 반면에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 매수를 강하게 유입을 시켜주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12시 반 넘어가면서 매도가 매수로 바뀌고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둘 다 매도 의견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외국인이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는 기관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냥 자기들이 물량을 뺏어가고 싶은 대로 뺏어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포인트들은 시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부담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0.45,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래. 재미없는 형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냥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0.52,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고요.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간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1.28%, 포스코 홀딩스가 2.7%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2%, 그 외에는 거의 그냥 움직임이 없다 보시면 되겠죠. 현대차는 0.4% 밀렸고요. 기아차는 0.2% 올랐고, 현대모비스는 0.6% 올랐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마이너스 0.2%, 크게 밀린 거 아니고요. 네이버 1.18% 올랐는데 크게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조선주들에게 있어서 이제 딱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하반기에 더 좋은 일들 생길 것이다. 수주가 더 늘어난다. 고부가 가치 선박에 어떤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여기다 풀어넣어줬죠.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 대체적으로 다 많이 올라왔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9% 정도 올라왔는데, 야, 이 지지선 안 깨고 그냥 올라가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지지선 이탈하게 됐으면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연출됐을 텐데, 그런 모습 없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지선 때 유지되면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고요. 정고점 돌파가 무조건 일어나줘야지만 조선주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물려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형태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대신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기대감이 또 생겨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약간 시총이 좀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SDS, 두산 에너빌리티, 고려 아연 하이브, 한국 조선해양 이렇게 시총이 조금 완전 상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의 오늘 상승이 일어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 원대 종목군들도 상승 흐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였다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넘어갈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조짜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그냥 제자리예요. 별다른 움직임 없었는데요.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시총 8조짜리 LNF라든지 포스코 DX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펄어비스, SM 이런 것들 시총 2조 3조 원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형주 쪽으로 속해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시총이 많이 작아지긴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뒤로 갈수록 괜찮아진 모습.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괜찮은 흐름들을 강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급 동향보다도 이제 등락 현황을 봐야 되겠군요. 이제 수급 동향 아까 알아봤고요.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상승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0개 정도가 상승했고요. 436개가 하락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730개 정도 상승, 155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스코어만 보더라도요, 그냥 계좌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계좌가 안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무조건 계좌가 플러스 나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상승 하락률 보시면 테라사이언스, 노르페인트 우선주, 노르홀딩스 우선주, 얘네들이 지금 상승세에 들어가 있고요. 얘들은 호재성 재료가 있었죠. 정부 기관 그쪽으로 포함됐다고 그랬던가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요, 국가연구비 지원, 디지털 혁신 사업에 선정됐다. 이거 노르페인트가 그쪽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본주 쪽에서도 오늘 8% 넘게 올랐습니다. 흐름은 약간 저항이 좀 나타나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손실 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권 진입하거나 수익권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상황 보시면 되겠죠. 자, 서전기전, GRT 이런 것들 오늘 상승이 나타났고요. STX가 빠지더니 또 반등 나갑니다. 야, 요거는 이번에도 이제 포스코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좀 봐야 되는 모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YTN이라든지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화 관련한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들, 오르비
비텍 같은 경우는 방사능, 뭐 검사 장비,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얘기가 좀 올라갔던 모습들. 여기다가 이제 양자 컴퓨터, 우리로 종목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들 맘대로 막 그냥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들은요, 그냥 막 섞여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비빔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상승 쪽으로 섞여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수급이 조금 넓게 쫙 퍼지면서 매수 쪽으로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44개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저런 것들도 올라갔어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도 오늘 강세 국면들 많이 보여줬고요. 뭐 종목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들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인 모습이 판단됩니다. 한국 알콜도 많이 내려가더니 지지선대에서부터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지선에 부딪힌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반등을 좀 세게 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확인하시고요. 비추테크도 다 내려가더니 또 조금 올라가죠.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것들 다 내려간 이후에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라서 지지선대에서의 반등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 한국 코퍼레이션도 현대 코퍼레이션도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셨는데 마찬가지죠. 지지선 들어오니까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이에요.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나오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시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상승 포인트 살펴보게 되시면 4% 정도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갔어요. 네. 4%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은 강한 상승 흐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하락률 넘어가 보면은요. 코다코가 21% 하락했고요. 미코바이오, CJ 바이오 사이언스란 종목이 좀 떨어졌고요. JTC 뭐 등등등. 하락 종목도 제법 많은 편이네요. 네. 6개 종목이 10%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쭉 거의 뭐 많지 않았죠. 그 다음에 띄엄띄엄 나오는 포인트에서 1.4%. 요것도 그렇게 네, 강하진 않다. 그죠? 네. 보통 보면은 이 정도 상승 포인트가 많았다 그러면 보통 0. 몇 %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하락 종목도 제법 많았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1.4% 정도 나와 있으니까 오늘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 정도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계좌 2% 정도 상승은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2%가 안 되시면은 1% 정도도 괜찮다 그랬죠? 네, 1% 밑으로는 양보하면 안 되는데요. 네, 1% 밑으로 나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1에서 2%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오늘 계좌 상승 끌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더 좋은 모습 보이겠죠. 왜냐면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면 더 좋은데 지금은 대형주가 숨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 정도는 포트폴리오 구축했다라면 가능하겠죠. 대형주의 몰빵이나 뭐 비중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네, 조금 지양해야 되겠죠. 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시 30분 자료를 보게 되시면 기관들이 LNF 순매수 많았고요. 현대건설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7.9%대. 네. 오늘 GS건설 같은 경우 악재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 굉장히 많았는데 잘 올라갔어요.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시 30분까지는 계속 포스코 홀딩스, 뭐 호텔 신라, 아모레, G, 현대중공업 등등등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죠. 현대백화점도 오늘 강세 계속 보여줬고요. 매도는 쿠쿠홀딩스,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뭐 이런 쪽 매도가 있었고요.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LNF, 금양,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해 보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게 2시 반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마감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도를 확 줄인 건가요? 기관이죠. 기관 쪽 움직임 먼저 볼게요. LNF 매수 계속 유지됐고요. 포스코 홀딩스, 현대건설, 호텔 신라. 아까랑 똑같네요. 네, 비슷한 모습들. 리오프닝하고 건설주들, 조선주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수 들어가 있고요. 쿠쿠 홀딩스 순매도,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이고요. 곧버스 매도하는 모습, 레버리지 매수하는 모습, 시장 더 올라간다 쪽에 베팅한 거죠. 금융투자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쪽으로 지수 상승과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파워로직스 매도가 들어갔는데 초전도체 테마주들도 오늘 조금 들썩들썩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네, 일단
주식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테마주들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 있겠고요. 자, 외국인 넘어가 볼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도를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금융투자가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국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였다. 근데 하이닉스는 어디 갔는지 여기 있네요. 자, 하이닉스 물량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쪽의 매도는 계속 진행되고요. 거기에 반도체가 좀 섞여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LG에너솔루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양, 포스코 TX 2차전지 쪽 매수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것들, 현대차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뭔가 어느 쪽으로 확 집중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매도와 매수를 같이 공존시켜 놓고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쪽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관망세가 유지되는 모습일 거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당분간은 중소형 장세가 더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중소형 장세가 되면은 시장이 뭐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1%대 전후로 움직이게 되죠. 대신에 여러분들 계좌는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시장 포지션이 변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은 매수하기 좋은 위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팡팡 치고 올라가면서 그냥 수익률을 크게 올리거나 아니면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좌 상황이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주식들 함부로 팔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목군들을 잘 케어해서 상승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상승장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어떤 종목이라도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싶다라면 중간에 함부로 팔지 말고요. 좋은 종목들 잡았다면 절대 놓지 말고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방송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9시에는 무료 방송이 진행되는데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아시죠? 유튜브로 오셔서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